이 소화를 잘 시켜서 그다음에 쭉쭉 보내줬어야 되는데 못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얼굴이 붓는 거예요. 얼굴은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장의 경락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 밤새도록 밥 속에 위장 속에 있으니 위장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위로 얼굴이 붓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관계된 것이 손도 붓는 거고. 그래서 되게 나는 아침에 일하면 잘 부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녁을 일찍 잡숫거나 야식을 하고 금방 자는 것을 피해야 되죠.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뭐 다른 주름도 또 많아요. 뭐 콧등에 주름도 있고 전체 얼굴 전체적으로 생기는 주름도 많고 어떤 분은 유독 요 귀에서만 이쪽에만 주름이 생기는 분도 계시고 다 달라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떤 이쁜 거 뭐라 그러죠? 미용적인 관점에서 주름살을 보는 것보다는 그것이 이분의 오장육부에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현재 이분의 질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연관을 시켜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신호등으로 삼는 거죠. 지표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주름살이 여러분들 계신 중에서도 내가 주름살이 어디가 잘 생긴다 그런 부위에 성형수술을 걱정하시겠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걸 참고해서 나는 어디가 약하구나. 그러면 거기에 관계된 어떤 난 건강 관리가 필요하겠다. 그런 걸 아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거기에 관한 각각의 그 건강 관리법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몸이 좀 불편하신 거 또는 다른 내용 궁금하신 거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혈압이었거든요. 저혈압. 예. 예, 저혈압이었는데 올해 검사를 종합 검진을 하니까요. 고혈압 경계치로 간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 원인이 뭔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따로 몸이 따로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갑자기 복부 비만이 많이 살이 한 1년에 한 4kg 정도 쪘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요? 그 위에는 별로 불편한 거 잘 모르겠어요. 자꾸 이 몸이 무겁거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아무래도 복부 비만이 찌니까 나도 조금 무거워지고 게을러지고. 아, 네. 그러세요? 네. 나이가 금년에는 어떻게 되세요? 대략 50대 후반. 50대 후반이세요? 예, 후반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예. 맥주 한 잔 잠깐 볼게요. 예, 어디를 여기. 네. 예. 저쪽 선요. 예. 맥주 팔 때 말하는 거 아니죠? 네. 말하시면 말 끝일 때까지 맥을 봅니다. 지금 네. 약간 감기 기운 비슷한 게 좀 있으세요? 예, 예. 네? 예. 예. 목이 좀 이렇게 지금 염증이 있는 맥상에서 것 같고. 감기 기운이 좀 있으시네. 예. 지금 50대 후반이시면 그냥 예. 대략 57세로 이제 적겠습니다. 6세요. 아, 예. 그냥 57세로. 예. 56세. 너무 솔직해서 탈이에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는 언제부턴가 저혈압이었는데 고혈압성으로 자꾸 혈압이 높아진다고 하셨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 50대가 넘어가면은요, 한의학에서는 여자분들은 죄송하지만 예. 여자분들은 우리들 관점하고 달라요. 한의학에서는 일단 사람을 있는 그대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보니까 예. 50대에서는 일단 노인으로 봐요. 왜 노인으로 보냐면 이 노인이 아닌데 여자로서의 노인이에요. 애를 낳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여자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자는 애를 낳을 수 있는 사람, 남자는 애를 낳게 할 수 있는 사람, 예. 노인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소아, 어린이는 그렇게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기 위해서 커가는 것이 어린이, 소아예요. 이 한의학에서 그렇게 딱 구분을 합니다. 어떤 요즘에는 뭐 나이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뭐 주민등록증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예. 근데 이 나이가 드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한의학에서 이것을 음양기혈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음양은 선천의 기운을 말하고요. 이 기혈은 후천의 기운을 말해요.
이게 선천과 후천의 기운이 약해지는 때예요. 흔들어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저혈압이었다 고혈압으로 올라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아무것도 증상이 없었는데 왜 추웠다 더웠다 열이 올랐다 내렸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막 오싹오싹하면서 땀도 나기도 하고 땀도 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대개 50대 전후로 시작해서 50대 후반까지 나타납니다. 이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 몸에서 그동안에 한의학에서 이것을 음양이라고 그래요. 음양. 이걸 바꿔 얘기하면 수화. 요즘으로 치면은 요즘 말로 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한 말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자율신경이라고 그러지. 그렇게 하면 왠지 알 것 같잖아요. 그럼 교감신경이 뭐예요? 모르잖아. 근데 어쨌든 이 수화, 물과 불의 기운이 균형을 서로 우리는 몸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거예요. 밤과 낮을 저희들은 음양이라고 또 보거든요. 더운 것과 추운 것도 음양이고요. 마른 것과 축축한 것 이것도 음양으로 보는 거예요. 서로 대비가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도 음양이라고 보잖아요. 이게 모든 것을 일단 단순화시켰을 때 어떤 대비적인 것들이 서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너무 하나의 균형이 깨졌을 때 이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몸에서 이제까지는 정상적으로 균형을 잘 잡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갱년기 됐다. 생리가 끊어졌다. 그동안 평상시 정상으로 있던 것이 없어지니까 몸에서는 혼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것을 잘 적응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몸은 거기다 힘을 써요. 중심을 잡으려고. 그러는 과정에서 열이 올랐다, 으쓱 추웠다. 입이 말랐다가 또 안 말랐다가, 눈이 침침했다가 또 맑았다가. 막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감정의 변화도 확 화가 났다가 또 어떤 때 우울했다가 이런 게 생기는 것처럼. 근데 그걸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더 강해요. 이 변화에 느끼는 것이 강해요, 여자분들은.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때문에 지금 나타나신 것이 예전에는 저혈압이었다가 갑자기 고혈압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분들은 예전에는 혈액 검사 같은 거, 피 검사, 건강 검진 해보면 피가 맑고 깨끗했어요. 정상이었는데 고지혈증으로 갑자기 나타난대요. 나는 고기 안 먹는데 이런 분이 계시죠. 왜? 나는 먹는 게 된장하고 김치찌개밖에 내 더 먹나 멸치도 거의 안 먹어 나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고지혈증이 생기는 거예요. 몸에서 이런 것들을 몸에서 이걸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지면 자꾸 이런 식으로 노폐물 같은 게 생기죠. 그러니까 이분께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이분이 좀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본인은 감기 기운을 모르시는데 맥에서는 감기 기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소에 보면 몸이 잘 피곤한 거예요. 이 감기 기운이 나타난다는 것은 감기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 이 음식 바뀌잖아요. 그게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공기가 가장 크게 바뀌는 게 계절. 그 계자가 90일 단위의 그 시간 단위를 말해요. 계절은. 그리고 우리가 뭐 기후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잖아요. 기후가 좋아, 기후가 뭐 맑아 이렇게 하는데 기후, 날씨인데 그 기는 15일 단위의 온도 변화예요. 공기에. 후는 5일 단위고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4절기는 15일 단위마다 온도, 공기가 변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곡식도 뿌리고 그렇잖아요. 뭐 모종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24절기예요. 그 사람은 공기 속을 살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 속을 살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감기도 잘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본인은 감기라고 할 수도 없는데 감기처럼 자꾸 그런 게 나타나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50대가 넘으셔가지고 5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이 없던 병들이 소소히 생기는 것은 내 몸에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몸에서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졌다. 그리고 피를 만드는 능력도 약해지면서 혈관이라든가 내 몸의 조직이라든가 이런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이런 거죠.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감기 기운도 있기도 하고 땀도 식은땀이 나거나 헛땀이 나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아까 말씀드린 우울했다가 갑자기 또 멀쩡했다가 이렇게 화도 확 났다가 이렇게 하는 분들 이런 경우는 내 몸에서 지금 또 마음도 잘 불안하실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은근히 생기죠. 우울한 것처럼 울고 싶은 것처럼 허전한 것처럼 이런 경우는 내 몸이 약해지는 몸에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느끼는 게 아니라 몸에서 느끼는 거니까 이럴 때는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몇 가지 진찰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는 입가에도 주름도 좀 생기는 편이시고요. 입이 약간 바르지 못하게 이 말을 쓰면 하실 때
이것은 위장의 기능이 약할 수가 있는 분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그것이 안정적으로 되고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네. 다음 분 또 궁금하신 분 계세요? 질문하실 분? 예. 까만 옷인가요? 곤색이신가? 저는 한 3년 전부터 허리가 아픈데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뱃살이 좀 붙으면 허리가 아픈지 그게 궁금했어요. 다른 거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근데 허리가 많이 요즘 언제부터 몸이 좀안 허리가 좋은데 아프세요? 한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정도 되셨어요? 네. 근데 뱃살이 붙고 난 뒤부터 허리가 아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허리가 이게 난소가 없기 하나를 제거했어요. 예. 네, 오른쪽 난소. 맥을 좀 보겠습니다. 네. 오른손 편안하게 힘 빼시고요. 손바닥이 좀 건조하신 편인가요? 네. 금년에 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딱 50이에요. 50이세요? 네. 편안하게 힘 빼시고. 요 왼쪽 난소를 수술하셨나요? 오른쪽. 오른쪽이었어요? 네. 등뼈는 괜찮으세요? 등뼈. 사진 찍어 보면 뭐 이상한 본인이 느끼실 때 등뼈가 잘 피곤하신 건 없냐 이거죠. 뻐근하거나.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소화는 잘 하세요? 소화는 잘 못해요? 잘 하는 편인데 네, 잘 좀 하시는 많이 편이세요? 먹으면 좀 더부룩하고. 보대끼고요. 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몸이 팔다리에 힘은 잘 들어가시나요? 네, 저 저녁에는 피곤한데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그런 건 그래요. 좀 힘들죠. 예. 그리고 예전에는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건데요. 이 아랫배에서 네. 뻐근하면서 옆구리로 해가지고 당기는 것처럼 이런 게 예. 있었을 텐데요. 지금도 그러고 그런 그거는 게 있으세요? 네, 그건 예. 계속 좀 그래요. 계속 그러신 네. 거죠. 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형상적으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여기 운입술이라고 하나 인중 옆으로 이 점이 하나 있으신데요. 이것은 좌우 난소 중에 하나가 약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저분이 상당히 미인형으로 생기셨는데요. 코가 지금 이 코끝이 많이 내려가셨어요. 코끝이 내려가신 분들 여자분들이 있죠. 그 코끝이 이렇게 쭉 내려가신 분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아랫배를 누른다. 아랫배의 그 혈액 순환이라든가 이 전체를 기혈 운행을 많이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컨디션이 좋았다 해도 항상 여기가 꾸물꾸물 맑지 않은 거 있죠. 네. 응? 뭐라고 표현을 못 하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 있죠. 예, 이해가 되세요? 예. 네, 이런 분들이 자주 계세요. 이런 분들이 되게 한번 배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이럴 때 보면 그 아랫배가 뭉치면서 땡기면서 이 옆구리로 해가지고 허리까지 띠둘른 것처럼 아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음식이 소화가 체했거나 아니면 소화가 안 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네. 아니면 추위를 많이 탔을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 어떤 때 보면 여기서 뭐가 덩어리 같은 게 위로 쿡쿡 쳐 올라오는 분도 있어요. 심한 분들은 요 명치에서 여기까지 그대로 여기 막대기가 찌르듯이 아픈 분도 있어요. 재밌네. 그것이 이제 대강 우리가 봤을 때 쿡쿡 찌르는 것 같잖아요. 그 심한 분들은요 떼굴떼굴 굴러요. 응급실에 가면 몰핀을 놔야 돼요. 몰핀을 제가 아주 심하게 봤던 분이 아가씨인데 몰핀을 250ml짜리를 3병을 맞았는데도 이게 안 가라는 경우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그 통증은요. 근데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 그렇게 심한 분들은 좀 많지는 않고 대부분이 이 아랫배에서 옆구리를 하면서 이게 아프거나 또는 우리 척 쳐오르거나 아니면 오슬오슬 오싹오싹하거나 아니면 등줄기하고 이 어깨줄기 쪽으로 쭉 결리면서 아파요. 아주 찌르듯이 아플 수가 있고요. 대단히 고통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화가 잘 안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분이 지금 기본적인 체질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요 배꼽 아래 이게 이제 골반이라고 했을 때요. 이 골반 라인이라고 했을 때 요 부위에 그 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순환이 안 되다 보면 우리 물도 냇물에 우리가 냇가에 가 보면 물이 잘 흘러가면 깨끗한데 흘러가다 어느 곳에 이게 보면 꺾이는 부분이 잘 안 흐르는 곳 있죠. 거기에 뭐가 생겨요? 이끼가 생기지. 이끼도 생기고 보면은 또 뭐 이런저런 이렇게 뭐 같은 게 자꾸 쌓이죠. 나뭇가지도 쌓이고 뭐 봉지 버린 사람 있으면 봉지도 쌓이고 이러잖아요.
자궁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긴다 이 소리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생기시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허리가 아프다고는 하지만 지금 허리에는 잘못이 없을 거예요. 아까 이 좌우 맥상의 균형으로 봤을 때는 이 척추도 반듯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지만 이 척추가 반듯한 분이 이 골반도 지금 이 앉아 있는 자세도 상당히 계속 바르게 앉아 계시거든요. 다리를 평소엔 잘 안 꼬시죠. 잘 꼬시는 편인 게요? 다리를 가끔가다 꼬시는 편이고요. 예, 그러니까 골반도 그렇게 틀어지지 않았을 건데 이분은 이 아랫배, 저희들이 이걸 무슨 병이라고 그러냐면 산증이라고 그래요. 산증. 그 병이 산처럼 이게 속에 산처럼 이게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요즘에서는 이 병을 찾지를 못해요. 아무 검사를 해도 나오질 않아요. 사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뿐이 아니라 난소 쪽에도 혹 같은 거 잘 생겨요. 네, 그래서 요것을 치료해 드리면 되죠.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아랫배가 자꾸 뭉치거나 순환이 안 되는 분들은 손발이 잘 차겠죠. 그다음에 다리 쪽으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뭐죠? 하지정맥이라고 해 퍼렇게 그런 것도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날씬하신데도 그래요. 그래서 저분은 지금 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남자나 여자나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은 기본적으로 배의 원기가 약해져요. 이 배 속에는 오장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오장의 원기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허리가 또 힘들 수는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랫배에 산증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침을 놔드리면 금방 나와요. 아주 상당히 눌러 아팠다가도 침을 딱 그걸 풀어주는 침을 놔주면 좀 개운한 것도 싹 있더라고요. 가셔요. 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또 궁금하신 분 계신가요? 예. 저도 뭐 음식을 먹으면요 소화가 전혀 안 돼요. 안 돼서 그 콜라를 하루에 콜라를 드세요? 예, 한 2병씩 마십니다. 콜라를 1.5리터를 언제부터 그러세요? 습관성이 된 것 같아요. 한 2달 특히 뭘 드셨을 때 소화가 잘 안 되세요? 뭐든지 먹으면 그런 것 같은데요. 밥도 그렇고 네. 과일도 그렇고 네. 음식만 먹으면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금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예, 53세. 53 드셨어요? 네네. 네. 잠깐 맥을 좀 봐볼게요. 쪽산. 긴장 잘 하시죠? 네, 긴장 많이 합니다. 네. 잘 삐쳐요? 많이는 아니고요, 약간이요. 아예 솔직히 말씀하세요. 잘 삐치고 금방 풀리고 네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잘 꽂히고 네네. 누구한테 좀 약간 뭐 평범한 얘기 같은데 이제 서운한 소리 들으면 딱 꽂혀갖고 잘 안 빼지고 네, 맞습니다. 용빠 네. 그러시고 또 예민하시고요. 경우 네. 바르시고 네, 틀린 경우가 틀린 거를 잘 못 넘어가시잖아요. 네. 지금 소화가 안 되신다고 그랬는데 특히 어떤 내가 마음이 편치 않거나 또는 내가 기분이 약간 언짢은 게 있거나 이랬을 때 네. 소화가 더 안 되시죠. 네, 그런 걸 더 느끼는 그런 것 게 같습니다.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 본인이 이마에 주름이 언제부터 생기셨어요? 한 5년 정도. 5년 정도요? 네네. 꽤 깊으신 편이고 눈가에 주름도 잘 생기시죠? 예. 예. 그러시고 손가락을 이렇게 딱 펴보세요. 아마 간혹가다 손이 저릴 때 있으면 요 새끼손가락 쪽으로 간혹가다 저릴 때가 있었어요? 요 안쪽으로 이게 저리거나 그런 거는 못 느꼈습니다. 가슴이 잘 두근두근거리는 예, 거네요. 가슴은 잘 두근거려 놀란 것처럼. 네. 요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딴 분 새끼손가락을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 이 균형이 잘 안 잡혀 있어요. 네. 오른쪽 새끼손가락 보세요. 네. 봐보세요. 네. 삐뚤어져 있죠. 네, 예, 네. 예. 지금 이분 이렇게 눈가에 주름도 잘 생기실 거예요. 웃으실 때. 네. 얼굴이 지금도 그러시지만 아주 귀엽게 이쁘신 얼굴인데요. 저런 분들이 어떤 경우냐면요. 저희들은 화라고 그래요. 여기 눈가에 주름이 잘 생기셨을 거예요. 처녀 때부터.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나이가 있어서 건망증이 있으니까. 네. 이것은 심장이 예민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되게 신경성 요즘에 말로 했을 때 신경성 위염이라고 그러죠. 네.
신경성 위염이 잘 걸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거나 기분이 좀 좋은 날 이런 데는 소화가 좀 되세요. 네. 근데 이제 그 다른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제 마음 속상한 일이 있거나 또 살다 보면 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없으면 그 사람 살이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거 있을 때 특히 이게 딱 얹혀요. 얹히면서 이 가슴이 답답하신 게 생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쿡쿡 쪼이기도 하고 이게 욱 쪼인다고 그러죠. 네. 옥 쪼이듯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이 벙벙벙벙 그러면서 이게 소화가 딱 막혀요. 네. 그래서 배가 우배가 불룩하게 불러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심장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면서 그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까 그 주름살이 우리 몸에 어디에 관계가 돼 있는가, 그리고 또 오늘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도 또 심장과 관련된 분 계시고 또 아까 위장도 관련된 분 계시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설명을 드린 것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혹시 그 주위 분들 또는 본인 불편하신 게 있으면 그걸 같이 연관해서 나는 어디가 약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